자, 그럼 첫 문제 시작해보자. 문제, 몇 팩을 나누니 5팩을 몇 팩으로? 누구로 나누더래? 3팩이에요. 3팩 한번 우리 말을 표현해볼까? 몇 명 중에? 3명 중에 몇 명? 2명? 순서대로 나누는 거 맞아? 그러니까 분모는 계산이 몇 곱하기 몇으로 끝나야 돼? 3 곱하기 2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5팩 120을 3 곱하기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걸 테니까 간단하게 2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될 테고 32번 다 커렇지? 바로 하자. 32번까지는 n 플러스 1 p 2하고 np 2하고 더한 값이 128이 되게 해달래. 그럼 이거 몇 명 중에 n 플러스 1명 중에 몇 명 뽑아서 그럼 계산은 누구와 누구를 곱하면 되는 거지? n 플러스 1과 그것보다 하나 적은 누구? n을 곱한 게 n 플러스 1 p2를 말하는 거고 np는 n명 중에서 2명 줄 세우는 거 맞아? 그럼 몇 곱하기 몇으로? n 곱하기 n-1로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그게 128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정의면 n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n 들어가면 2n제곱 넣나? 2n제곱이 128이니까 n제곱 얼마? 63. n은 당연히 자연수일 테니까 누가 정답이 되는 거? 8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금방금방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야. 36번 시작해보세요. 자, 이 문제도 봐. 이거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자수는 아니지? 그러니까 일렬로 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치?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 뭐라고? 윤이라고 하는 애를 포함한 5명이 여기에 있는 어떤 자리에 한 명씩 들어서 앉는 거잖아. 맞아? 지금 문제는 윤이가 운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사실은 윤이는 운전석이 고정이지만 만약에 윤이가 운전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모르는 거였다면 윤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8자리 중에 하나 앉는 거야. 그 윤희가 하나 앉잖아. 그럼 두 번째 애가 앉아야 되는 자리는 남아있는 7자리 중에 하나 앉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몇 개 중에 8개 중에 사람을 따질까? 8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줄 서는 거랑 같은 거야. 잘 생각을 해봐.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보니까 학생들이 수련에서도 순서를 생각하는 게 줄 세우는 문제,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 아니면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자리 배치할 때는 꼭 이게 순서에 맞게 줄 세우는 거랑 매칭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 문제 난이도는 많이 쉬운 문제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 순서를 고려해서 줄 세우는 문제랑 다르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자, 문제 해결해보자. 그러면 유니폼에서 몇 명? 5명. 그런데 윤희는 무조건 뭐 한다? 운전한다. 그럼 윤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 경우의 수로 굳이 따르자면 한 자리. 8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 그러니까 윤희 자리. 이제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죠? 그 4명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자리에 앉을 거야. 몇 자리 중에 하나 앉아야 되지? 7자리 중에, 6자리 중에, 5자리 중에, 4자리 중에. 그래서 7자리 중에 4자리.
네 자리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 정답은 이게 되는 거겠지? 260, 120 곱하기 7이니까 840인가? 정답 3번인가 보다. 자, 필기하시고. 자, 135페이지에 있는 유형은 문제가 꽤 많으니까 한 두세 문제 골라 써볼까? 체크해봐. 39, 42, 44. 39, 42, 44. 지금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도 남자, 여자, 6명 중에 줄 세는 놈이 6팩이면 끝나. 6P 6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4건 조건이 있어. 순서대로 타는 건 맞는데 무조건 처음과 마지막에 남학생이 타야 된대. 그럼 그냥 단순히 줄을 세는 문제가 아니라 줄을 세울 때 세우더라도 첫 번째와 마지막에 남학생이 탈 수 있게 먼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줄을 세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풀이는 분명히 간단해. 근데 그 간단한 풀이에 대한 해석을, 설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되는 건 여기야. 여기에 먼저 남자들 세워주는 거예요. 남자들 몇 명 중에 3명 중에서 2명 저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순열 편에는 3P 2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왜 3P야? 여기 어떤 남자 들어가? 3명 중에 1명 들어가겠지. 여기 어떤 남자 들어가는 줄 알아? 2명 중에 1명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로 계산되는 거 맞잖아. 그게 3명 중에 2명 뽑아다가 1번 자리와 6번 자리에 줄 서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6번째에다가. 그럼 1번 자리, 6번 자리 남자들 들어갔다? 그치? 그럼 이제 줄 서주면 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몇 번 자리부터 몇 번 자리까지? 2번 자리부터 5번 자리까지. 현재 몇 명 남아있게? 4명 남아있겠죠? 남자 몇 명에? 1번 자리와 6번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 줄 서지 못한 남자 명과 아직 줄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던 여자들 3명 합쳐서 4명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 4명. 다시 몇 명 중에? 4명 중에 몇 명 줄 서는 거지? 4명당 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 곱하기 24, 144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42번 시작해봐.
좋은 문제네. 그 정답 좀 맞춰냈으면 좋겠다. 좋은 문제라는 건 경우가 많아.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으로 그 많은 경우들이 정리가 되게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근데 어찌됐든 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경우가 충분히 많다면 그 경우를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시험지에다가 표현을 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많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까지 머릿속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줄이라고. 자, 시작해볼까? 무지막지하게 모든 경우를 다 나눠버린다. 다 나눠볼게. 들어봐.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F가 1대 함수니까 A, B, C, D는 절대 같은 값으로 못 갈 거야. 맞지? 이 4개는 여기 있는 6개 중에 각각 다른 4개로 가야 될 거고,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어떤 둘의 함수값과 둘의 함수값들끼리 더한 결과가 7이 나오네. 그럼 여기서 화살표를 받게 될 숫자들 2개를 뽑아서 더한 게 7이 되는 방법 몇 가지 있지? 7이 되는 방법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어. 1하고 6이 함수값이던가, 2하고 5가 함수값이던가, 3하고 4가 함수값이던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세세하게 경우 나눠볼게. 첫 번째 FA하고 FB가 FA하고 FB가 합쳐서 7을 만들 건데, 그 첫 번째는 A하고 B가 가야 되는 화살표가 1하고 6일 때, 됐나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는 얘가 1하고 6이면 FC하고 FD는 누구로 가야 되는 거지? FC하고 FD는 누구로 가야 돼? 2, 5로 가던가? 4, 맞아. 그걸 기록을 하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경우에서 한번 찾아볼게. FA하고 FB가 1하고 6으로 하는 방법 몇 가지 있게. A하고 B를 연결하는 화살표가 1하고 6으로 뻗어나가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아이고, 이거잖아. 얘가 1로 가면 얘가 6으로 가는 거 한 가지나, 얘가 6으로 가면 얘가 1로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2가지. 이게 2가지. 그럼 이것도 몇 가지야? 이것도 2가지야. 이거 몇 가지니? 이것도 2가지라고. 그리고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FA하고 FB가 1, 6으로 가는 거 2가지가 있을 때, 그때 FC하고 FD가 갈 수 있는 방법은 2, 5로 가는 2가지랑 3, 4로 가는 2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 다시 생각해봐. FA하고 FB가
1하고 U로 가는 그 경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 네 가지로 말하고 있지. 네 가지 말해줄게. 순서대로 FC는 2, FT는 5 한 가지, FC가 5, FT가 2 또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FC가 3, FT가 4 세 가지. FC가 4, FT가 3으로 가는 또 한 가지. 네 가지가 있는 거야. 맞아? 그렇게 얘가 결정이 되면 CD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서 이게 8가지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4가 될 테니까. 이렇게 생긴 거 몇 번 더 만들 수 있게? 2번 더 만들 수 있지. 맞잖아. FA하고 FB가 1, 6으로 가는 거 말고 두 번째 FA하고 FB가 2, 5로 가는 것도 있고, 세 번째 FA하고 FB가 얘가 3, 4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럴 때마다 8가지씩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 이 문제 정답은 몇 가지일까? 2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아? 24가지가 정답이 된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잘 들어봐. A, B가 선택해야 되는 값과 C, D가 선택해야 되는 값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거냐? 1, 6으로 모여있는 조합 하나로 가던가 2, 5로 모여있는 조합으로 가던가 아니면 3, 4로 모여있는 조합으로 가던가요. 그래서 먼저 A, B부터 가볼게. A, B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은 몇 개의 조합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 거지? A, B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은 몇 개의 조합 중에? 세 종류의 조합. A, B가 1, 6 조합으로 가든가 2, 5 조합으로 가든가 3, 4 조합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몇 개 중에 골라가면 된다고?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 거야.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된다고. 맞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셋 중에 하나를 골랐어. 골랐을 때 또 해야 되는 게 뭐야? 맞잖아. 그렇지? A, B가 만약에 1, 6을 골랐어. 그럼 A가 1, B가 6으로 갈 거냐? A가 6, B가 1로 갈 거냐? 내가 동그라미와 별과 세모조합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애들한테 화살표를 나란하게 뻗을 거냐? 크로스해서 뻗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들어봐. 그런 상태에서 CD는 A, B가 이 세 개의 조합 중에 한 조합을 선택해 갔으니까 몇 개의 조합이 남았지? 몇 개의 조합이 남은 상태야? CD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은 동그라미 조합이랑 세모 조합이랑 별 조합 중에 A, B가 하나 빼갔어. 그러니까 두 조합이 남은 거잖아. 그럼 그 두 조합 중에 하나를 CD가 선택하면 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CD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두 개의 숫자를 얘가 작은 수, 얘가 큰 수로 갈 거냐 아니면 얘가 큰 수, 얘가 작은 수로 갈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 그래서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A, B하고 CD가 갈 수 있는 경우를 직접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사실은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기가 쉽진 않았을 거고 쉽지 않다면 다른 방법 없어. 분명히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만 하거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선생님 말 잘 들어.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는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일 때 이런 거, 저럴 때는 또 저렇게 막 상황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시험지 위에다가 직접 구분을 해 놓으세요. 그런데 그 구분을 해 놓은 게 선생님 말로는 구분을 하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직접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나눠놓는 그런 연습을 안 하면 선생님이 백날 많은 경우들을 일일이 다 나눠봐라 해봤자 여러분들 경험 못 나눠. 이렇게 경험 못 나눈다고.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해본 사람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머릿속만 계속 복잡한 거지. 선생님은 분명히 경험 나누라고 해서 경험 나누고 싶은데 경험가 안 나눠지는 거라고.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두 가지 방법 모두 필기해 놓고 44번 문제 한번 시작해 봐야 되나. 필기부터 먼저 하시고 자, 문제 해석해볼까? 1열이야, 여기가 2열이고, 문제가 어렵게 표현된 거 아니었어. 1열에 들어갈 숫자 2개 더한 거랑 2열에 들어갈 숫자 2개를 더한 값을 각각 A1과 A2. 쉽게 받아들여라.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 2개를 더한 결과가 A1. 여기에 있는 숫자 2개를 더한 결과가 A2. 근데 저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이 A2보다 크기를 바란다는 거. 혹시 찾아냈을까? A1이 A2보다 크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게 A1이 A2보다 크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뭘까? 선생님이 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아. 여기 4개 중에 왼쪽에 2개 넣고 오른쪽에 2개 넣어서 더할 거야. 그런데 왼쪽이 무조건 크기를 말한대. 무조건 1년에 16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1년에 16 안 들어가면 절대 A1이 클 수가 없어.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할만하니까 생각해낸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라고. 1년에 무조건 16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것도 경험 나눠볼까? 첫 번째 1열에 16이랑 2열에 4하고 8. 두 번째 1열에 16하고 4. 2열에 2하고 8. 세 번째 1열에
16하고 8, 2열에 2하고 4 이거밖에 없다고. 선생님 생각 어때? 맞아? 이렇게 돼야 돼. A1이 A2보다 크길 바라면 16은 무조건 A1 쪽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돼야 된다 뜻이야. 그죠? 그럼 경우에서 찾아볼까? 얘들아 1년에 16하고 2 넣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지. 16, 2가 될 수도 있고 2, 16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두 가지. 곱하기 이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 조건으로 숫자 넣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이걸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딱 생각을 했어. 아, 무조건 1년에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자. 16, 2, 4, 8. 먼저 16부터 넣어볼게. 1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지? 1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야? 두 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맞아요? 그럼 16이 여기 어디까지 들어갔지? 어디 들어간 거 맞아?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았어? 그 세 자리에는 남아있는 세 개 숫자 뭐 지켜야 되나? 안 지켜도 돼.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자리 중에 몇 개의 숫자를 남아있는 세 개의 숫자를 마음대로 줄 세워서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남아있는 세 자리 중에 세 자리 뽑아서 줄 서서 들어가는 3D3. 그러니까 2 곱하기 3팩. 그러니까 2 곱하기 6, 12가지로 말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핵심이 그거야. 16만 이 둘 중에 하나 넣어주고 16이 들어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세 자리에는 남아있는 수 2, 4, 8을 아무렇게나 줄 세워도 된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항상 말하잖아.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떠올릴 수 없을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들을 다 하나씩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해놓고 구분을 한 만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줄어들 테니까. 경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각각의 나뉜 경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건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 진행해보자.